여러분, 혹시 오늘 식탁에 정성껏 올린 노릇한 고등어 한 조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백질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고등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실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아주 정밀한 필터이지만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콩팥 기능이 80% 이상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긴급한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신 70살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보실 정도로 기력이 넘치셨고 근육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고등어를 챙겨 드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붓고 숨이 차올라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고등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음식들과의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콩팥 필터가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인공신장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함께 해온 신장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가 건강의 상징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짜게 먹거나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해도 콩팥이 거뜬히 버텨내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우리 콩팥도 나이가 듭니다. 보통 40살이 넘어가면 콩팥의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즉, 별다른 질병이 없더라도 60대나 70대에 접어들면 콩팥의 여과 능력은 이미 전성기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쉼 없이 물을 걸러온 낡은 정수기에 갑자기 너무 무거운 물질들이 들어오면 필터는 순식간에 막히고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이지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질소 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금방 씻어내지만 노화된 콩팥에게는 이것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다는 고등어를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왜 내 콩팥 수치는 망가졌느냐는 질문입니다. 원인은 고등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낡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이 더 이상 예전처럼 고등어의 무거운 성분들을 처리할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고등어를 드시는 것은 녹슬고 낡은 수도관에 강력한 수압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콩팥 혈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첫 번째 주범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이자 어느 시장을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자반고등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등어는 원래 바다에서 잡히자마자 부패가 아주 빠르게 시작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고등어를 멀리까지 보내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뿌려 절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소금 속에 숨겨진 나트륨 폭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물에 밥을 말아서 그 위에 짭짤하고 고소한 자반고등어 한 점을 턱 올려 드시는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사실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2살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맵고 짜게 드시지 않는다고 늘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수년째 드시고 계셨기에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며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셨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매일 아침 식탁에 자반고등어와 짭짤한 장아찌 그리고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혈압 수치가 이유 없이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혈압약을 처방하고 용량을 늘려보아도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뵀을 때 그분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고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잘 떠지지 않았고 저녁에는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올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한참 동안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은 의사인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혈압은 무려 190에 110까지 올라가 당장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밀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가득 절여진 자반고등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높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관 안으로 주변의 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관 내 압력이 상승하며 가느다란 콩팥 혈관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년 된 낡고 녹슨 수도관에 아주 강력한 수압의 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콩팥 필터 구멍은 찢어지듯 커지게 되고 그 구멍 사이로 우리 몸의 면역과 기력을 유지하는 소중한 단백질들이 줄줄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속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이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혈관 안의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온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발목이 붓고 다리가 붓고 심하면 배에 물이 차고 폐에 물이 차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이 단계에 들어서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고염분 식사를 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정상 염분 섭취군에 비해 단백뇨 발생률이 무려 2.8배나 높았고 5년 이내 신부전으로 진행할 확률이 3.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다행히 저를 만나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서야 간신히 투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자반고등어를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생고등어를 레몬즙으로만 간해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하루 나트륨 섭취를 2g 이하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혈압은 130에 80으로 안정되었고 얼굴과 다리의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변 검사에서 나타나던 심각한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눈이 제대로 떠지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의 부모님이 이 어르신처럼 아침마다 눈 주위가 심하게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5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이미 수없이 찢어지고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한 경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거나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변의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수북하게 올라오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반 고등어 한 토막에는 약 3g에서 5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g인 것을 생각하면 자반 고등어 한 점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배에서 3배 초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치, 된장찌개, 장아찌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그야말로 나트륨 폭탄에 매일 노출되는 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콩팥은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짭짤한 감칠맛 뒤에 숨겨진 나트륨 폭탄을 오늘부터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반고등어의 소금이 혈관을 때리는 망치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적은 여러분의 콩팥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긋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나는 젊으니까, 내 콩팥은 튼튼하니까, 고등어 구이에 맥주 한두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신의 소중한 두 발로 마지막까지 걷고 싶고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 곁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분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 고등어는 사실 퓨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남기는데 문제는 여기에 시원한 맥주나 술이 더해질 때 발생합니다. 맥주 속의 알코올은 우리 콩팥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를 아주 강력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갈 곳 잃은 요산들은 혈액 속에 쌓이다 못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 변하여 관절에 박히면 통풍이 되고 콩팥 속에 쌓여 돌처럼 굳어지면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누리 신장내과를 찾아오신 68살 정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마친 뒤 고등어 구이에 맥주 몇 잔을 곁들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 어르신은 발가락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풍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로 버티셨지만 통증은 점점 허리 뒤쪽으로 올라왔고 나중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 어르신의 콩팥 속에는 무려 3cm가 넘는 거대한 사슴뿔 모양의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산호상 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한쪽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요산 결정체들이 콩팥이라는 연약한 살점 속에 박혀 매일같이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선생님, 저는 그저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한 것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라며 통곡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콩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 콩팥이 부어오르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콩팥 세포의 괴사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학과 교수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고퓨린 식품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요산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5.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5년 이내 재발률이 73%에 달한다는 무서운 통계도 있습니다. 정 어르신의 경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관절에 통풍이 왔습니다. 이것은 요산 결정체가 가장 먼저 관절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관절염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죠. 그 후 3개월이 지나자 이번에는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붓고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파스를 붙이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갑자기 허리 뒤쪽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새 계속되었고 소변을 볼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오른쪽 콩팥에는 3.2cm 크기의 거대한 산호상 결석이, 왼쪽 콩팥에도 0.8cm 크기의 결석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른쪽 콩팥의 기능이 이미 15%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콩팥이 2개 있지만 한쪽이 망가지면 남은 한쪽이 혼자서 2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억지로 하는 것과 같아서 남은 콩팥도 결국 과부하로 빨리 지쳐버리게 됩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체외 충격 파쇄석술이라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몸 밖에서 강력한 충격파를 쏘아 콩팥 속의 돌을 잘게 부수는 방법인데 한 번 시술하는데 200만 원 가까이 드는 고가의 치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돌을 부수는 과정에서 콩팥 조직도 함께 손상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시술 후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더욱 떨어졌고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며 투석 직전의 단계를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계십니다. 정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의 즐거운 한때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를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맥주 한 잔도 무섭습니다. 주말마다 투석실 가는 환자분들을 보면 내일이 내 차례일 것 같아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과 고소한 고등어 한 점의 유혹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병원 기계에 맡기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돌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술과 고등어의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사실은 우리가 평소 가장 건강하다고 믿으며 챙겨 먹는 초록색 채소가 고등어를 만나는 순간 우리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시금치가 뽀빠이의 힘의 원천이자 비타민과 철분이 가득한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고등어의 영양을 더하기 위해 시금치를 넣고 국을 끓이거나 고등어 조림 옆에 시금치 나물을 듬뿍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는 이 조합이 마치 콩팥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응급실을 통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65살 김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골다공증 걱정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아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여사님은 텔레비전에서 시금치와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주 3번씩 고등어를 넣은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여사님에게 어느 날 밤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경 여사님은 옆구리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통증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그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여사님의 콩팥과 요관은 수많은 돌 조각들로 꽉 막혀 있었고 그 돌들이 내려오면서 연약한 점막을 긁어 붉은 피오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안정을 찾으신 뒤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채소와 생선만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 몸에 돌이 생긴 겁니까? 그 주범은 바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과 고등어 속의 칼슘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즉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채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고등어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결석인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돌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농축된 상태에서 시금치의 수산과 고등어의 칼슘이 콩팥이라는 좁은 방에서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결정을 이루고 뭉쳐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사님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콩팥에 하얗게 빛나는 유리 조각 같은 돌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돌들이 콩팥을 돌아다니면서 남긴 긁힌 자국들과 염증들은 결국 신장 섬유화로 이어져 콩팥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만듭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시금치와 고칼슘 식품을 자주 함께 섭취하는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요로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4.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칼슘 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 결석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 결석이 너무 커서 자연 배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요관 내시경을 삽입해 레이저로 돌을 부수는 시술을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관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나중에 요관 협착이라는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요관이 좁아지면 소변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콩팥에 계속 고이게 되어 콩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수신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 조직이 압력에 눌려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여사님은 시술 후 6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요관에 스텐트라는 관을 삽입해야 했고 그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챙겨 먹은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지금은 시금치만 봐도 무섭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열정은 존경스럽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때로 독이 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과거에 결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고등어를 드시는 끼니에는 시금치 반찬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외에도 수산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초콜릿, 홍차, 딸기 등도 시금치만큼은 아니지만 수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를 드시는 날에는 이런 식품들도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고등어와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도 있습니다. 배추, 양배추, 상추 같은 잎채소들은 수산 함량이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 무, 당근 같은 채소들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등산 모임이나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운동 후에 몸을 보한다고 이런 조합을 챙겨 드시는 친구분들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와 시금치 각각 따로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지만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이 침대가 아닌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결석이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돌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네 번째 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콩팥을 안쪽부터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아주 은밀하고도 무서운 위협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어를 구울 때 간편하다는 이유로 옆에 소시지나 햄을 같이 굽거나 식사 후에 시원하게 마시는 탄산음료 속에 숨겨진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지만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화학적 인산염은 거의 100%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콩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에 인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뼛속에 있는 칼슘을 미친 듯이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고등어와 만나면서 연약한 콩팥 혈관 벽에 달라붙어 석회가루처럼 굳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낡은 주전자 바닥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얗게 들러붙어서 아무리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딱딱한 물때나 석회가루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전자 바닥에 석회가 가득 쌓이면 물이 제대로 끓지 못하고 주전자가 결국 망가지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혈관이 석회화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피를 걸러주는 필터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이런 가공식품들을 고등어와 함께 습관적으로 즐기다 보면 여러분의 콩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랑말랑한 조직이 아니라 딱딱한 흉터처럼 변해가는 신장 섬유화의 길로 깊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통증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증상 없이 콩팥이 안쪽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로서 제가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환자분들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평소에 몸에 좋다는 생선은 잘 챙겨 드셨지만 무심코 곁들인 가공식품 한 점이 콩팥을 석회화시켜버린 분들입니다. 최근 제가 진료한 73살 박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과 함께 시판 소시지 2~3개를 구워 드셨습니다.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20년 넘게 이 식단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뼈가 시큰거리고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심각한 골다공증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에서는 인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CT 촬영을 해보니 콩팥 혈관들이 마치 돌처럼 하얗게 석회화되어 있었고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장 관상동맥까지 석회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콩팥에서 시작된 석회화가 온몸의 혈관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신장내과 공동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혈관 석회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8.3배나 높다고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단순히 콩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박어르신께 가공육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인 함량이 낮은 식단으로 바꾸도록 했지만 이미 석회화된 혈관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혈액투석을 주 3회 받으시면서 심장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신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냥 편하게 소시지 몇 개 먹은 것뿐인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어르신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절망을 보았습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들은 고등어의 좋은 영양소를 무색하게 만들고 혈관을 석회화시키는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선택하는 작은 부수적인 음식 하나가 고등어의 좋은 단백질을 여러분의 혈관을 굳게 만드는 독성 물질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콩팥은 침묵하며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변화는 여러분의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결국 심장 혈관까지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다 준 맛있는 소시지나 햄이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가공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달한 5번째 적은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구울 때 그 고소한 냄새와 노릇노릇하다 못해 거뭇거뭇하게 탄 껍질의 바삭한 식감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지만 신장 전문의로서 저는 그 탄 부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콩팥 혈관이 불타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분명 혈관 건강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름은 열에 아주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센 불에서 오래 튀기거나 껍질이 까맣게 탈 정도로 구우면 그 좋은 오메가3은 순식간에 산패되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는 자유라디칼, 즉 유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치료했던 70살 이 어르신의 사례는 이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 어르신은 20년 동안 매일같이 고등어를 드셨고 고등어의 껍질을 아주 바삭하게 태워 드시는 것을 최고의 맛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식감이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어르신이 맛있는 한 끼를 드실 때마다 그 산패된 기름의 독소들은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세포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무너지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 콩팥을 서서히 죽여가는 만성 염증의 길입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단백뇨가 심해지고 콩팥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 만성 신부전이라는 최종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 결과 콩팥 사구체의 70% 이상이 섬유화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혈관벽에는 염증 세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쿄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조리된 생선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2.9배 높았으며 특히 탄 부분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경우 염증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4.1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처음에는 가벼운 단백뇨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조금 나온다는 결과를 받으셨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자 발목이 자주 붓기 시작했고 10년 후에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약을 3가지나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올라가 있었고 의사로부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리 방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20년째 되던 해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말기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부담을 받아 신부전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먹던 그 바삭한 고등어 껍질이 제 콩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방에서 집게를 들고 고등어를 굽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뒤집개와 집게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콩팥 혈관을 독성 물질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기름이 연기가 날 정도로 고등어를 튀기지 마십시오. 거뭇하게 탄 껍질은 입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여러분의 콩팥에는 독약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세한 사구체들이 이 염증 물질에 노출되면 필터가 딱딱해지고 결국 피를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고등어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불 이하의 온도에서 천천히 굽습니다.
껍질이 노릇해질 정도면 충분하며 절대 검게 타서는 안 됩니다.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 기름을 두르지 말고 고등어 자체의 기름으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븐을 사용한다면 180도 이하에서 20분 정도 굽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익힙니다. 조리가 끝난 후에는 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고 드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작은 탄 부분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 가하는 손상은 그 몇 배, 몇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의사인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매일같이 목격하는 진실은 아주 사소한 습관이 결국 생사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어르신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노릇하게 탄 껍질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콩팥 혈관을 공격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서 고등어의 탄 성분과 산패된 기름이 우리 콩팥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들으시며 혹시 내 콩팥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고 가슴이 철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콩팥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진 장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황금 원칙은 지치고 병든 여러분의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의 해독법이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시원한 물을 고등어의 천군만마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등어 조림에 물을 듬뿍 넣었던 것은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라 깊은 의학적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고 불리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등어에 풍부하지만 우리 노화된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되는 무거운 단백질 성분들을 아주 잘게 분해하여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으면 그것이 바로 콩팥 혈관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요독이라는 쓰레기가 되지만 무와 함께 조리하면 이 효소가 콩팥이 해야 할 고된 일을 대신해 줍니다. 마치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콩팥에게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비서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는 반드시 고등어의 양보다 2배 이상 아주 넉넉히 넣으셔야 하며 무에서 우러나온 시원한 채수가 고등어살 깊숙이 스며들어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여 드십시오. 또한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항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고등어 조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 한 뿌리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혈관의 청소부인 양파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들어있지만 이것은 열이나 공기를 만나면 쉽게 변질되어 콩팥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양파에 퀘르세틴 성분이 투입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퀘르세틴은 고등어의 기름이 나쁜 독소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양파를 조리하실 때는 처음부터 넣고 푹 익히기보다 조리가 끝나기 직전에 얇게 채 썬 양파를 수북하게 올려서 여열로만 살짝 익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드시는 것이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와 양파의 조합은 콩팥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레몬과 식초라는 천연 방패로 콩팥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서운 결석들이 콩팥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레몬과 식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은 콩팥 안에서 칼슘이 제멋대로 뭉쳐서 돌이 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 몸속에 생겨버린 미세한 결석들을 서서히 녹여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소변의 상태를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약알칼리성으로 조절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노릇하게 다 구운 직후에 레몬 반 개를 통째로 꽉 짜서 그 즙을 고등어 전신에 수북하게 뿌려주십시오. 뜨거운 열기와 신선한 레몬즙이 만나는 그 찰나, 고등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소들까지 공기 중으로 깨끗하게 날아가게 됩니다. 레몬즙은 또한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한 스푼 정도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 역시 구연산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매일 레몬즙 30ml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요로결석 재발률이 48% 낮았으며 소변의 pH가 이상적인 범위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학적 가치는 수억 원짜리 콩팥 이식 수술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등어를 드실 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정성껏 씻어내고 보호하는 최고의 천연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혜로운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투석기 옆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행복한 식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등어라는 우리 식탁 위의 정겨운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중한 필터인 콩팥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첫째, 자방고등어의 나트륨 폭탄이 콩팥 혈관을 때려 부수고 단백뇨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짭짤한 맛 뒤에 숨은 위험을 이제 아셨으니 생고등어를 레몬으로 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등어와 술의 조합이 요산 결석을 만들어 콩팥을 칼로 긋는다는 무서운 진실을 알았습니다. 등산 후에 맥주 한 잔이 평생 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시금치와 고등어의 만남이 수상칼슘 결석을 만들어 요로를 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조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고등어 드시는 날은 시금치를 피하십시오. 넷째, 가공육과 고등어의 인산염이 혈관을 석회화시켜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시지와 햄은 이제 고등어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다섯째, 고온에서 태운 고등어가 과산화 지질을 만들어 만성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삭한 식감보다 콩팥 건강이 더 중요하니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워 드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콩팥을 지키는 세 가지 황금 원칙도 배웠습니다. 무로 단백질을 분해하고 양파로 혈관을 청소하고 레몬으로 결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매주 3번, 한 번에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제 마음은 늘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투석실에 계신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제 콩팥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 자녀들의 마음은 수천 배 더 아프고 그들의 삶 또한 무겁게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웃음을 지키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무겁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실지라도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를 내 시간 동안의 차가운 투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소중한 정보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자 주치의로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25년간 수술실과 진료실을 지켜온 제 명예와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